3의 2분의 3승 곱하기 루트 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의 2분의 3승 그리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요 더하면 2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9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개념 보면 m 제곱근 a의 n승 하면 요건 a의 n분의 n승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간 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하면 이 둘을 더한 거 되죠. 네, 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답이 9번, 9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제외하는 거랑 같죠. 네, A는 1, 3, 5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 3이죠. 그래서 여기서 3을 제외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5 따라서 합은 1과 5의 합이죠. 6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인 3이고 네 번째 항은 9일 때 두 수열의 공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의 D라고 쓰죠. 그걸 이용해서 A2는 A 플러스 D죠. 요게 3이고 A4는 A 플러스 3D 요게 9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빼면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3이다. 요 D가 공차죠. A는 첫째 항이고요. 그래서 공차가 3인 걸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두 번째 항이 3이다. 그러면 세 번째 항 거치고 네 번째 항이 9다. 요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번 공차를 더한 게 9가 된 거니까 3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게 9다. 그래서 공차가 3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 y는 루트 2x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죠. 그렇게 했더니, 자, 그러면 요거 바로 쓰죠. 그냥 y는 루트 2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 식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y는 루트 2x-4의 그래프와 일치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2로 묶어주면 x-2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요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a는 2다. 정답이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할 때 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y-b는 f의 x-a가 됩니다. 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8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로그의 계산을 할 때는 밑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선 이미 같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따로 변환할 거 없이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3분의 8을 더해주면 됩니다.
구한다는 건 로그 2의 3 곱하기 3분의 8이 되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 로그 2의 8이고 로그 2의 8은 2의 3승으로 쓸 수 있고요. 로그 2의 3승은 3을 앞으로 빼고 로그 2의 2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갔던 거는 요거죠. 만약에 밑이 서로 같다. 밑이 서로 같은데 두 로그를 더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진수를 서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간 건 로그 A의 B의 M승이다. 여기 M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N분의 M.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고요. 요 밑에 있는 진수는 분모로 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밑에 있는 지수가 분모로 가고 진수에 있는 지수가 분자로 가죠. 그래서 뒤에 로그 A의 B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같으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이 되겠네요. 자, 다음 같은 극한이 3으로 수렴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수에 n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등비수열의 극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다. 그럼 이것의 수렴값은 공비의 범위에 따라 결정이 되죠.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R이 공비가 1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R이 마이너스 1,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 1보다 공비가 더 크면 무한대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이면 당연히 1의 n승이니까 1이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0.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진동을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어진 값 보면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 그 다음 4분의 1도 마찬가지죠. 4분의 1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이 전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5분의 a가 수렴값이 됩니다. 근데 이 값이 3이 되려면 a는 15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f0. 자, 여기서 f0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0의 함수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다. 자, 이 말은 fx의 2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죠. 우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라인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요 5, 함수값은 5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5, 둘이 더하면 8,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극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fx, 자, 요 모양이 되면 이게 3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극한인데 수렴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 뒤에 모양 있죠. 요 모양. 이 모양을 구하고자 하는 식에서 똑같이 생긴 모양이 나오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둘이 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요. 여기 fx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는 주어지기를 3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런데 요것은 1 대입하면 2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fx하고 gx가 모두 극한이
x가 a로 갈 때 뭐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뭐 gx는 베타로 수렴한다. 이게 두 함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이 두 함수를 서로 곱해도 알파 베타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식은 2로 수렴하고 뒤에 식은 3으로 수렴하니까 양쪽 다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둘의 곱 정답이 2번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수 A에 대한 조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떤이라는 표현이죠. x-1의 제곱 플러스 ax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 명제의 부정. 이 명제의 부정이면 앞에 거 어떤은 모든으로 고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뒤에 식도 부정하죠.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저 등호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게 부정인 명제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ax고요. 자, 여기 그대로 우변. 좌변을 x로 묶어주면 여기 a-2x 플러스 1인 거죠. 자, 넘겨서 그냥 뭐 0이 된다 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개수 비교를 해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x제곱 서로 같고요. 플러스 1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항등식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a는 2,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은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부터는 an이 짝수인 경우하고 홀수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죠. an이 홀이냐 짝이냐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an이 아니고 진짜 n, 그 항의 번호가 홀인지 짝인지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말고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그 항의 값 an이 홀인지 짝인지를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을 구할 때는 그 전의 항이 홀수니까 아래식에다 대입하겠죠. 3 곱하기 1 빼기 1 하면 2 될 거고요. 그럼 A3은 A2가 짝수니까 위의 식에 대입하겠죠. 제곱하고 1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앞에 항이 홀수니까 밑에다 대입하겠죠. 3 곱하고 1 빼면 14다.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 네 번째 항이니까 정답은 14, 5번이 됩니다. 자, 같은 종류 상자 3개에 같은 종류의 야구공 8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데,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상자가 같은 종류고요. 그 다음에 공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빈 상자가 없도록 담아야 하고 간혹 여기 요거 남김없이 나누어 담아야 한다. 요거 놓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상자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서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 8개를 나누어 담아야 되니까 결국에 8개를 몇 개씩 담을 건지를 나누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개, 1개, 6개를 담았다. 그러면 이건 1개, 6개, 1개 담은 거나 6개, 1개, 1개 담은 거나 요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같은 경우가 됩니다. 상자가 서로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에 6개를 담았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8을 3개의 자연수의 분할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 P 8,4 자연수 분할의 문제와 같고요. 나눠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6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수 하나 높이고 한 번 더 높이고요.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이제 앞에 수를 높이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3이다. 여기서 이제 3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2 더 낮아지니까 요거는 위에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총 5가지.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의 급수가 19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2의 n 플러스 1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급수에서 많이 쓰는 명제가 있죠.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 수렴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면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한히 더했는데도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건 더하는 수가 굉장히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된다. 0에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급수가 수렴한다. 여기서 이 19라는 값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그냥 중요한 건 19로 수렴하고 있다. 자, 수렴하고 있으니까 리미트 7-2의 n승분의 an이 0이라는 거고요. 자, 저게 0이라는 건 앞에 요 7이라는 수열은 그대로 7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뒤에 요 수열의 극한 2의 n승분의 an도 7로 수렴하고 있어야 두 수열의 차, 수렴값의 차가 0이 될 거니까 2의 n승분의 an도 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식의 이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죠. 자,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n은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 1은 앞으로 나오면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의 n승분의 an, 이때 요 an분 2의 n승분의 an이 7이 되니까 정답은 2분의 7, 4번이 됩니다. 자, 집합 x가 2, 4, 6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 1대1 대응인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그런데 f는 그림에 주어져 있고요. g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g라는 함수도 1대1 대응이고 x에서 x로 공역도 x, 그 다음에 정의역도 x, 그리고 치역도 x여야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랬을 때 주어진 내용이 집합 x의 모든 원소 k에 대해서 fk랑 gk랑 서로 같지 않다. 함수값이 항상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 g의 대응 관계를 그려보면 2, 4, 6, 2, 4, 6. 그리고 주어진 게 g2가 6이다. 그럼 g2는 6으로 보내죠. 그 다음 f4를 봤더니 f4는 6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4도 6으로만 안 가면 되는데 2하고 4 둘 다 갈 수 있죠. 그러니까 6을 살펴보면 f6은 2로 가고 있으니까 g6은 2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4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g4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 보자. f 역함수 6. 자, f 역함수 6이 예를 들어 p다. 이런 식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p가 6이다. 그러니까 여기 f 역함수 6이라는 말은 fx의 함수값이 6이 되는 x값이 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랑 같죠. 따라서 p는 4다. 첫째 f 역함수 6은 4이고요. g4는 우리 앞에 구해놨죠. g4는 2로 가고 있으니까 g4는 2다. 그래서 둘의 합은 6,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9번째 항까지 합이랑 세 번째 항까지 합의 절대값이 서로 27로 같다. 그럼 일단 S9는 27이죠. 그리고 S3은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S9는 뭐 당연히 27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S3도 27인데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S3이 그대로 27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S3이 27이면
여기다가 뭐 A4부터 A9까지 더 더한 값은 당연히 27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S9도 27이니까 S3이 마이너스 27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구해보죠. 자, SN은 첫 번째 2분의 N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 2분의 N초 말이라고 하죠. 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저 AN은 일반항으로 쓰면 A 플러스 N-1의 D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2A 플러스 N-1의 D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두 번째 거 써보죠. S9는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째 항 모르죠? 2A N-1의 D, 요 값이 27이다.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항의 개수 3, 2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27이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9는 3으로 날아갈 수 있고 3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 곱하면 이거 약분을 하죠. 여기 약분하면 A 플러스 4D, 여기 약분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4D가 3,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9 해서 둘 빼면 3D는 12. 그럼 공차 4는 공차 D는 4고요. 자, 이쪽에 대입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A10 10번째 항입니다. 그럼 A10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9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플러스 4, 9, 36 하면 10번째 항은 23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 U는 1, 3, 5, 7, 9 5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가 다음의 식을 만족할 때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뺀 거, 교집합을 차집합한 모든 원소의 합, 이것도 원소의 합이죠. 원소의 합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둘을 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전체 집합은 1, 3, 5, 7, 9입니다. 그런데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요 A라는 집합은 여기죠. 요 바깥에, 요 바깥의 부분이 전부 요만큼이 다 A가 되는 겁니다. A의 여집합이 안쪽이니까 그 A의 여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다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봤더니 두 개다. A 교집합 B는 그러면 요만큼이죠. 여기. 요 안에 있는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 그러면 결국 나머지 요 A 교집합 B, 잠시만요. A 합집합 B 하면 어떻게 죠? A 합집합 B, A의 여집합이 B 안에 들어있으니까 A 합집합 B를 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더해보면 전체 집합인 걸 눈으로 봐도 찾을 수 있죠. 그럼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는 건데, 이때 이 교집합의 조건은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럼 조건은 결국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때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건 교집합이 반대로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의 최소값인 거고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최소값,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거 두 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이때 이게 최소 4니까 최대값은
전체 집합을 다 더해보면 10, 15 하면 25죠. 전체 원소협이 25인데 교집합이 총 4니까 최대 m이 21이 되고요. A 교집합 B는 얘가 최대가 되려면 7하고 9를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최소 m은 16을 빼니까 9, m은 9가 됩니다. 최소는 9, 최대는 21 해서 둘을 더하면 3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의 A 승은 3, 6의 B 승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2의 AB 플러스 A 플러스 B 승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보면 여기는 2의 A 승인데 뒤에가 이제 6의 B 승이죠. 우리가 A하고 B를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려면 밑이 같아야 곱했을 때 지수끼리 뭐 덧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6, 밑이 6으로 다르게 주어져 있다는 건 6의 비승을 가능하면 뭐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자, 2의 A승은 3이고요.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의 B승, 요게 2의 B승, 그 다음에 3의 B승인 거죠. 근데 우리가 3이 2의 A승인 걸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3 대신에 2의 A를 대입해주면 2의 B승 곱하기 2의 A, 여기 3입니다. 3의 B승이 되죠. 여기 2의 B 곱하기 2의 AB 하면 2의 AB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구해놨으면 이제 2의 AB 플러스 A 플러스 B는 2의 AB 플러스 A랑 2의 B승이랑 둘을 곱한 거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게 AB가 B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요 값이 그대로 따라올 거고, 요 값 2의 A승은 3이다 라는 걸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대로 요게 5였죠. 주어진 값이. 그 다음에 2의 A승은 3이다. 그래서 정답은 15, 1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했던 개념 보면 요거죠. 요렇게 됐던 거, 여기서 요쪽으로 넘어갔던 거, 저거는 A의 n승 전체 m승 하면 여기 A의 nm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갔던 건 A의 n승에다가 A의 m승 곱하면 둘을 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반대로 간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미 더해져 있는 걸 곱셈으로 밑이 같은 지수 형태로 만들어서 곱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2의 3승, 2 곱하기 3의 B승 한 거는 A, B 전체의 m승 하면 각자 A의 m승하고 B의 m승으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x는 n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은 각각 an과 b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n의 좌표 먼저 적어보면 여긴 n, 루트 5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n은 n, 루트 2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OAN의 길이, 원점에서 요 AN까지 연결한 요 길이, 요 길이를 AN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BN까지의 거리, 요걸 B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리 구해보죠. 자, 거리는 여기다가 쓸까요? 옆에다가 AN은 루트,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 x좌표 요만큼은 n이죠. n의 제곱 플러스 높이 루트 5n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5n 플러스 4가 되고요. bn은 마찬가지죠. 밑변의 길이는 어차피 n, 그러니까 n제곱이고, 높이가 루트 2n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제곱해서 2n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봅시다. 자, 대입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마이너스 bn 분의 12.
자, 그럼 무한대로 보내보면 분모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러니까 부정형이니까 유리화 해줍니다. 자, 유리화 해주면 12의 루트 n제곱 플러스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1이죠. 요거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분모에는 둘의 제곱의 차가 남을 거니까 요렇게 분모에 남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분모에 남는 건 3n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분자에는 12의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뒤에 루트 n제곱 플러스 2n-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죠. n도 무한대로 갈 거고 루트 n제곱도 무한대로 가는데 둘이 차수가 서로 같습니다. 차수가 서로 같다는 건 개수의 b로 수렴할 거라는 거고요. 분모의 개수는 3, 분자는 12 곱하기 n제곱은 1, 루트 n제곱도 마찬가지로 1이죠. 그래서 약분해보면 정답은 8로 수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좌표를 찍고 그 좌표를 미지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 다 연결을 하죠. n으로. 그리고 나서 뭐 an은 n에 대한 식으로 마찬가지로 bn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면 됩니다. 일단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해서 작성해 놓고 식에 대입하는 게 문제 풀이 방법이 될 겁니다. 자, B1부터 C1까지의 거리가 8이고요. 그 다음에 B1, A1, C1의 각도가 120도 이등변 삼각형에 자, 다음과 같이 외부의 공통부분 원을 그린 겁니다. 자, 요거 좀 확대해서 문제 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 120도고요. 자, 이렇게 문제에 원이 주어져 있고 원에 접해 있는 경우는 원의 중심을 찍고요. 그리고 접한 부분까지 이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로 수직이겠죠.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대칭축을 만들어서 쭉 반으로 잘라주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양쪽으로 서로 대칭일 거니까 여기까지가 4죠. 그런데 반으로 잘랐다는 건 이 각도가 60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의 특수각, 특수비가 성립하죠.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A1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루트 3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작은 삼각형의 비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아래다가 또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보이는 요 세 삼각형, 요 중간 거,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요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죠.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루트 3 성립할 거고요. 60도니까. 그러면 2대 1, 여기가 루트 3분의 2. 그러면 이쪽이 루트 3 곱하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2인 걸 구할 수 있죠. 그럼 첫째 항 구해보면 첫째 항은 삼각형의 넓이에서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루트 3분의 4였죠. 빼기 그 다음에 반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4파이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 정리해 놓고 보면 16 될 건데 루트 3 유리화 해주면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가 첫째 항이 됩니다. 자, 여기 등비급수 문제니까 첫째 항 구해놓고 그 다음 공비 구하면 되죠. 근데 공비는 이 두 번째 항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길이의 비를 통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에서 구하기 편한 길이가 뭐 있나 봤더니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 여기는 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원의 지름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 똑같은 길이를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 b가 8대 4. 다시 말하면 1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넓이 b가 제곱하면 1대 4분의 1이 되는데, 자, 공비가 4분의 1인가 보려면 그림이 그려지는 개수가 똑같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림의 개수가 2개, 4개 이렇게 늘어나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하나씩만 계속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s는 급수죠.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3분의 16 루트 3 마이너스 2파이. 자, 분모는 계산하면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를 위식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9분의 64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보기에서 정답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좌표 평면에서 두 함수 fx, gx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보죠. fx는 일단 유리함수니까 점근선의 교점 찾아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y가 ax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로 주어져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점근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c, 뒤에 혼자 남아있는 c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러면 저 값이 결국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 되고요. 1이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 그려지겠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요쯤 지나게 또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 gx, 이게 y는 fx고요. gx는 무리함수, 시작점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값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0 요점이네요. 점근선에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는 건 x 앞의 개수도 양수, 루트 앞의 개수도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봅시다. 기억, y는 fx는 직선 y는 마이너스 5와 만나지 않는다. 자, 요 y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의미하니까 기억은 마이너스와 만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x가 0 이상 8 이하일 때 곡선 y는 gx 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은 3개다. 자, 0부터 3까지 gx를 잘라보면 0부터 3까지, 그럼 0 대입하면 0,1이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9 루트 9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y좌표가 y좌표 정수되는 건 1인 거, 그 다음에 중간 어딘가에 2인 거, 그 다음에 3인 거, 이렇게 3개가 되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두 곡선 y는 fx, y는 gx 두 곡선이 x는 0, x는 8로 파란색 선 그대로죠.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8.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경계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61개이다. 자, 그럼 이거는 좀 세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수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함수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4였고요.
점근선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단순하게 정해지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4인 점이 총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총 9개가 될 거고, 이게 0까지 똑같이 그냥 일정한 모양으로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gx 보면 0,1 지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 2가 되는 x값은 이게 몇이었죠?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이었죠. 그러면 3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게 3,2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볼 수 있는 요만큼은 먼저 따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가로로는 총 9개, 0부터 8까지니까. 그 다음에 세로로는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총, 여기가 몇 개죠? 하나, 둘, 6개, 총 5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요 위에 부분만 세면 되죠. 위에 부분은 이제 3,2부터 오른쪽으로 쭉 4,2, 5,2 해서 8,2까지 쭉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y좌표가 2가 되는, y좌표가 2인 점의 개수 세보면 3, 4, 5, 6, 7, 8 총 6개가 되겠죠. 3, 4, 5, 6, 7, 8. 그 다음에 여기 3,3, y좌표가 3인 점의 개수는 3,3 하나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개를 둘 더해주면 합은 61. 그러면 디귿도 맞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다음은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3인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순서쌍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6하고 6,5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박스 안에 걸 보면 4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두 수를 이제 3 곱하기 m, 3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은 항상 공약수를 가질 거니까. 중요한 거는 저 m과 n이 서로 서야 되는 거죠. m과 n이 서로.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m과 n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m과 n이 서로소가 되어야만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3이 되니까 m과 n이 서로소가 되는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m과 n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이게 총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 m과 n은 3 곱하기 a가 되어야 되니까 13 이하의 자연수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두 자연수 m, n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3 곱하기 12가 됩니다. 서로 다른 거니까 첫 번째 뭐 m은 1부터 13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n은 그 수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주면 13 곱하기 12하면 26에 13이니까 156. 가는 156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이제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제외할 거니까 2의 배수인 경우, 2의 배수가 되는 건 1부터 13 중에 총 6개가 있죠. 그러니까 6p2, 6 곱하기 5로 계산한 거고요. 3의 배수가 되는 건 총 4개 있죠. 그러니까 4p, 4 곱하기 3. 요게 4 곱하기 3. 자, 5의 배수인 건 총 2개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2p, 2 곱하기 1. 그래서 m과 n은 두 개의 중복되는 건 1부터 13까지 중에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라고 하면 중복되는 건 6의 배수죠. 자, 6의 배수. 그러니까 나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중복되니까 제외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다는 일단 위에서 구한 걸 다 더하죠. 6 곱하기 5, 4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1.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개수를 빼야 되는데 6의 배수는 1부터 13 중에 6하고 10이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
서로 다른 두 개 선택하는 방법은 2 곱하기 1 두 개죠. 지워지면 42. 따라서 다가 4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 답은 구하고자 하는 게 다 더하는 거네요. 156이랑 6이랑 42랑 다 더해라. 그러면 이게 162에 더하면 204.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요 fx를 살펴보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k가 0보다 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함수가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값 아니면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n 밑에 있는 식이 공비가 되니까 여기서는 k분의 x-1의 제곱이죠. 이게 1보다 큰 경우 k분의 x-1의 제곱이 1인 경우 k분의 x-1의 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 자, 1보다 크면 이제 요 k분의 x-1의 제곱 등비수열에 극한하면 발산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개수 b로 수렴할 겁니다. 분모 분자 모두 개수가 1이죠. 그 다음 공비가 1이면 당연히 요 값 전체도 1이 될 거니까 2분의 0 하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작다는 건 이게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는 크죠. 0 이상이 될 거고 이 값에서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0, 얘도 0.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자, 그럼 알 수 있는 건 fx는 결국에 요 경계에서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불연속인지를 보면 요 값인 거죠. k분의 x-1의 제곱이 1이니까 요 값이 그냥 1일 수도 있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그래서 1인 경우에는 x는 넘어가면 k 플러스 1, 1 플러스 k고 이쪽은 x는 k 넘어가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k.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fx는 x는 1 플러스 k하고 x는 1 마이너스 k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자, 이게 fx를 보고 바로 구해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연속인 걸 묻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 gx 보면 x가 k일 때와 k가 아닐 때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자, 연속의 정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때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gx 연속이라는 건 결국에 요 k가 아닌 값 리미트 x를 k로 보내보면 여기 k가 아닌 값이 요거죠. x-k의 제곱 요 2차 함수니까 요 값이 0 될 겁니다. 요 0이라는 값이 k에서의 함수값 fk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요겁니다. 요 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연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fk가 0이다.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위에서 fx를 구해놨는데 fx는 언제 함수값이 0이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거였죠. 여기가 함수값이 0이 되는 범위입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k분의 x-1의 제곱이 1이 되는 경계를 구했죠. 밑에 x가 1 플러스 k하고 1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요거 바꿔서 다시 한번 적어보죠. 저기는 x가 1 마이너스 k보다 작고 x가 1 플러스 k보다 클 때고요. 여기는 x가 1 마이너스 k랑 x가 1 플러스 k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 마이너스 k부터 1 플러스 k까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 이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건
fx가 요 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fk가 1-k이거나 fk가 1 플러스 k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fk가 될 수 있는 값, 함수 값은 요 세 가지밖에 없죠.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봅니다. fk가 만약에 1이라면, fk가 만약에 0이라면, f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자, fk가 1이라는 건 요 밑에 식에다가 다시 대입해 보면, 앞에 거에다 대입하면 1은 1 마이너스 k니까 요 k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식에 대입해 봐도 k가 0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 조건에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k가 만약에 0이라면 0은 1-k니까 k는 1. 아니면 fk가 0이니까 0은 1 플러스 k.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k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대입해 놓고 보면 k는 2이거나, 아니면 뒤에다가 2는 1 플러스 k 대입하면 k는, 잠시만요, 여기 뒤에다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k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2이거나, 근데 이것도 k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건 두 가지네요.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 자, 그러면 k가 1일 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k가 만약에 1이면, 자, k가 1이면 fx가 요렇게 나눠지겠죠. x가 0일 때 하고 2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0일 때 그리고 2일 때 해서 함수는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은 0이고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 그냥 올라가면 1.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k가 1인 조건이 요거죠. 요거 k가 0, fk가 0일 때 k는 1이다. 근데 k가 1이면 대입해보면 f1이죠. 근데 f1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위에서 조건으로 잡은 건 fk가 0일 때였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값도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1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하나, k는 k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k가 2라는 건 불연속인 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 그 다음에 3일 때도 0, 사이에서는 함수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은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2의 값 해보면 f2는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요 f2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이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요거 성립합니다. 자, 그럼 우리 k가 2인 거를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G합성 f2죠. 자, f2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G-1을 구하라는 거고, G-1은 x가 k가 아닐 때에 해당하죠. k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 2가 아니니까 이 뒤에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값 2의 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9, 5번이 되겠네요. 공비가 5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3분의 A5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A3은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면 안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보면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A3은 A의 공비 5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A5는 A의 공비 5의 4승이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이면 q이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성립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p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5 이상 10 이하죠. 요게 p입니다.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6 이상, 그 다음에 요게 요 a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가 q에 포함이 되려면 a는 1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둘다 a하고 1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a가 10이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다항식 ax 플러스 1의 6승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하고 x 3승의 개수가 서로 같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항 정리해서 a 플러스 b의 n승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일반항이 k는 뭐 0부터 n까지 nck에 a를 k에 뽑고 b를 n-k에 뽑는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에서 x의 개수는 x를 한 번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 뽑는다. ax를 한 개 뽑고 그 다음에 1을 5개 뽑은 거죠. 그래서 6a 곱하기 x니까 x의 개수는 이게 6a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야죠. x 3승의 개수는 6개 중에 3개 뽑을 거죠. a의 x승을 3개 뽑고 1을 3개 뽑는다. 그러면 6c 3이 20 곱하기 a의 3승 x 세제곱, 그러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 20a의 3승이다. 자,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6a는 20a 세제곱이다. 그러면 a 하나씩 약분되죠. 그러면 20a 제곱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20a 제곱 값이죠. 그러니까 그때 값은 그냥 좌변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0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k 플러스 ak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좀 정리해보면, 자, 시그마는 둘을 플러스는 나눠서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값은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값은 주어진 게 30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55 더하기 30 하니까 85다.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인 거는 시그마 공식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다 라는 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자, 만약에 이게 k 제곱이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의 극한이 수렴하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 자, 첫 번째 식 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럼 부정형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방법. 자, 요거는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차수 비교하죠. 차수 비교해서 만약에 차수가 같다 그러면 차수가 분모가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더 크면 이건 0으로 수렴할 거고요. 만약에 서로 같으면 차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건 개수 b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 이건 발산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으로 서로 같으니까 1분의 a, 그러니까 a로 수렴한다는 건데 요 값이 2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a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면 x에다 1 대입하면
0분의 0꼴 되죠. 자, 0분의 0꼴은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고요. 루트가 없으면 인수 분해 후 약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인수 분해 해보면 분모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분자는 2의 x 마이너스 1, a가 2였으니까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1 대입하고 2분의 2,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는 1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 구해보면 두 개 합한 거니까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실수 3a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등비중앙 쓰죠. 자, 등비중앙은 예를 들어 A, B, C, 여기서 A, B, C가 있으니까 X, Y, Z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양옆에 두 개를 곱한 건 가운데 거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3A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건 3B가 A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3B 플러스 로그 3의 B가 5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써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3B가 A 제곱이라는 값을 대입해주면 로그 A의 A 제곱, 이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3의 B가 2가 넘어가면 3이 됩니다. 그러면 B는 3의 3승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B가 3의 3승이니까 27이고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요 값을 다시 요쪽에다가 대입해주죠. 그러면 3의 4승이 A 제곱이다. 그러면 A가 3의 제곱 9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9고 B가 27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이 1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합은 4다. 자, 그럼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합이 4라는 건 결국 오른쪽으로 한 4칸 정확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동 길이가 12다. 그 말은 가로 방향이 4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세로 방향은 8만큼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가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되는데 세로 방향이 8이다. 근데 보면 세로 방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가 있죠. 10개가 있는 것 중에 8개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니까 2개 빼고 전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개가 10개 중에 이렇게 연속된 2개일 수도 있죠. 여기를 안 지나가는 겁니다. 색칠하는 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로가 이렇게 되겠죠. A부터 출발하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세로 부분은 다 지나서 이렇게 도착하는 경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세로 방향으로 지나지 않는 경로, 한 세로선에 있을 때, 한 세로줄에 있을 때.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 세로줄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5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로 방향에 2개를 지나지 않을 건데 이게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찾아보려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요렇게랑 요렇게 해놓고 나면
이 두 개를 지나가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세로줄을 지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수는 없죠. 위에가 이쪽으로는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왼쪽에서는, 근데 오른쪽에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쪽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밑에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올라가서 아까와 달리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옆에를 탈 건데,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 지나게 되면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나밖에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세로 방향으로 지나지 않는 경로가 한 세로줄이 아니라 두 세로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두 세로줄이 이웃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타고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세로줄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웃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둘, 셋, 넷, 총 네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방법으로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나지 않는 세로줄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방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지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두 개, 요 두 개에서 지나지 않는 세로줄이 두 개가 있을 거다라는 건 올라갔다가 중간에 가로줄을 타고 여기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게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쭉 따라가죠. 여기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이쪽 세로줄을 지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세로줄을 지나서 B 지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두 개의 세로줄을 잡았을 때 그 중에서 두 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을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해보면 총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BC는 모두 짝수이다. 자, 모두 짝수이고요. 다음 ABC를 곱했더니 10의 5승이다. 그러면 ABC를 곱한 게 2의 5승 곱하기 5의 5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수를 곱했는데 소인수가 2와 5분인 수가 나왔다는 건 A도 2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5의 x1승, 2의 x1, y의 5의 y1승, 그 다음에 2의 x2, 5의 y2, 그 다음에 C도 2의 x3, 5의 y3. 자, 이렇게 곱해놓고 보면 A, B, C는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될 거고요. 5의 y1, y2, y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둘이 같으려면 x1, x2, x3 더한 게 5, y도 마찬가지죠. 셋 다 더하면 이것도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하 조건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A, B, C가 모두 2를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요 x1, 2, 3의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 될 거고요. 그런데 y1, 2, 3은 상관없죠. 5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럼 x는 자연수니까 x를 x1을 x1 프라임 플러스 1, x2를 x2 프라임 플러스 1,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치환해 놓고 나면 x 프라임 1, x 프라임 2, x 프라임 3이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 1 다 넘어가면 2가 되죠. 이랬을 때 요 값이 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 그러면 요 값이 3H2죠. 그 다음에 y는 이미 음이 아닌 정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3H5로 중복조합 계산하면 됩니다. 자, 3하고 2 더하면 4, C2 곱하기 3하고 5하고 더하면 8, 7C5. 7C5는 7C2랑 같죠. 자, 그러면 4C2는 6이고요. 그 다음에 7C2는 21이죠. 따라서 126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고요. 그 다음 gx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라는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gx를 살펴보면 gx는 점근선의 교점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가조건 보면 x가 0보다 클 때 gx의 함수값이 1과 3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조건을 찾아보면, 자, 점근선의 교점이 y는 3인 건, 점근선이 y가 3이다. 요건 이미 그냥 딱 미지수가 아닌 정확한 수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gx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y축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함수값이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1하고 3 사이 여기에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 그래프 모양이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을 그리고 나면 그 점근선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모양이 되죠. 그 가까이 가는 모양이 y는 3을 위에서 오게 되면 당연히 함수값이 3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이 값에 밑에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양수라면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의 치역이 여기죠. 3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 전부 다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음수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러면 함수를 그려놓고 봤을 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함수값이 1에서 3 사이여야 되니까 y절편이 1보다 큰 값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 y절편이 1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x가 0보다 크다, 0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얘 1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y절편은 g0이죠. g0 대입하면 b-2분의 1 플러스 3, 이 값이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3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요 범위 찾아보면 3을 다 빼주면 마이너스 2 그리고 0. 자,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자, b-2가 요거를 뭐 따져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더 커지려면 b-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절대값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b는 2분의 3 이하다. 여기서 정리해서 써보면 요 뒤에 부분 보면 마이너스 2 b-2분의 1인데 요 역수 취하죠. 그럼 바뀌고 여기다 2 더해주면 2분의 3 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은 b가 2분의 3 이하다. 그리고 b-2는 0보다 작다. 요 두 개 중에 요 조건 만족하면 되는 거죠. b-2가 0보다 작다는 건 b가 2보다 작은 거니까 공통된 건 요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점근선의 교점, 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았어야 됐죠. 자, 요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요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말은 a분의 b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 a하고 b 마이너스 2가 곱하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a가 0보다 크면,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면 b는 2보다 커야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b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 다 됐습니다. 그 다음 fx. 자, fx와 y는 x-2분의 1 플러스 3의 그래프의 교점이 4, 4분면 위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거 그려보면 일단 2,3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 되죠.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은 1이고요. x절편 계산해 보면 0 대 0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가 3분의 1 돼야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x는 3분의 5. 와, x절편 여기 3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저 함수는 우리가 요 x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요 값이 여기죠. 요 라인, 음수인 라인. 여기. 이때 저 fx의 함수값을 살펴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 약분되고, 여기서 해보죠. f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럼 a 약분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 플러스 b니까 2. 그러니까 저 함수는 항상 요 유리함수 gx의 x 점근선에서 함수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하고 fx하고의 교점이 4, 4분면 위에는 있지 않다라는 건 요 밑에 부분, 이 밑에 x절편을 기준으로 요 밑에 부분에서 만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참수가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이게 쭉 내려가서 3분의 5,0을 지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 보면 결국에 3분의 5를 대입한 함수값 f 3분의 5가 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0이어도 어차피 x축은 4, 4분면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좀 완만한 모양이다. 이렇게 완만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요 x절편을 함수 1차 함수가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때 요 x절편보다 함수값이 더 높다고 해서 4, 4분면에서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죠. y는 x-2분의 1 플러스 3과 y는 ax 플러스 b가 서로 접하는 부분이 어디일 거냐. 그런데 이 함수에서 a하고 b가 이제 두 개가 미지수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생각한 건 요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확하게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3분의 5,0을 지나는 직선, 저 직선은 그냥 여기죠. 요 점하고 y는 ax 플러스 b가 최대한 가파르게, 그러니까 a가 가장 낮은 거죠.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조건이 b가 2분의 3 이하다. 그러니까 y절편이 아무리 커봐야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로 가파라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3분의 5, 0이고 y절편이 2분의 3, 0,2분의 3일 때 그렇게 되는 게 가장 가파른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잡고 y는 기울기가 x 증가량 이게 3분의 5죠. 3분의 5 y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요게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9 요거 x에 플러스 2분의 3 이 함수하고 여기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하고 두 직선 사이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 3분의 5 하나만 나옵니다. 두 개 연립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 요거는 어차피 이렇게 특별한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그린 모양처럼 이 f3분의 5가 0 이상이기만 하면 4사분면 위에서는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3분의 5의 값 대입해보면 3분의 5a 플러스 b가 0 이상이다. 이 말은 b가 3분의 5a 이상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그려보면 이제 a를 x좌표, b를 y좌표로 생각해서 그릴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y가 2분의 3 이하다. 그럼 여기가 2분의 3 이하, 요 밑에 부분. 그 다음에 2번 a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x좌표가 0보다 크면 y좌표가 2보다 크다. 그 말은 요 2 잘라서 요 윗부분, 이 부분 아니면 이 왼쪽 밑에, 여기 아니면 요쪽인 거죠. 요렇게 둘 다 공통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밑에 부분 2분의 3 밑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가 마이너스 3분의 5a 이상이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5a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거 이상이니까 결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모두 해당되는 부분은 저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요 값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값을 k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k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함수는 원이죠. 이렇게 원을 점점 넓혀 나갔을 때 반지름이 어디까지 넓혀 나갈 수 있겠느냐. 제일 먼 점은 요 점이죠. 저 점의 좌표는 요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5x고 요 값이 y좌표가 2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3은 마이너스 3분의 5x. 그럼 x는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의 최대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요 점을 지날 때, 그러면 k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10분의 9, 2분의 3 원점에서 저기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반지름은 거리니까 루트 제곱하면 100분의 81 플러스 4분의 9 해주면 루트 100분의 81 플러스 25 곱하기 9죠. 5, 45에 225 해주면 루트 100분의 306, 그쵸, 306이죠. 이게 됩니다. 근데 k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저 최대값은 100분의 306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100m은 306이 정답이 될 겁니다.